써도 되나? 쓰세요? 노트북을 쓰긴 쓰지. 아니면 제 거를 갖다 놓고. 자기 걸로 갖다 놓는 게 나아. 수업 시간에 써야 돼.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숙제를 했니? 미스키, 네? 숙제 했니?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진짜? 어딘데? 보자. 앞으로 물어주자. 몇 페이지야? 아가들 몇 페이지? 74. 74. 에 74페이지 1번은 절대온도 이런 씨 2번은요 마이너스 273 3번은 0켈빈 4번은 열에너지 열이 한번 돼요. 땡 5번은 열평형 6번 순서대로 X 동글동글 7번의 Q는 CM 델타 T 8번은 동글 X 동글 그 다음에 75페이지 9번은요 1번은 PA 2번은 P 델타 V 3번은 노파 4번은 증가 문제는 여기 10페이지요 답 알려줘요 온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요 내부 에너지가 한 일의 양은요 네 2번 틀렸어요. 자, 1번은 갔다. 2번 갔다. 3번은요, 갔다. 4번은요, A가 크다. 내부 에너지는 총 분자가 가지고 있는 온도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분자수가 A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A가 더 크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압력 2번 있잖아요. 11번 2번. 네. 그 압력도 분자수가 아니에요. 이거 압력은 분자수가 아니고요. 서로 미는 이제 단위면 조건 누르는 힘인데 온도가 그 피스톤 뚜껑이 어느 쪽으로 밀리지 않잖아요. 그건 압력이 같아서 안 밀리는 거예요. 네. 77페이지에 12번에 4, 1번에 2, 78페이지에 13번은 기억 디귿, 네, 그럼 여기 어? 13번. 13번에 기억 디귿. 자, 문제는 14번을 풀어야 돼. 14번은 뭐냐? 이상기체가 등한 평창하여 등온이겠지. 등온 팽창하여 온도가 T1이 되었다. 어? 등압 아니야? 등압 팽창하여 T1이 되었다. 단열 팽창하여 온도가 T2가 되었다. 그렇죠. 등압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등압 팽창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했다. 자, 얘는요.
16번에 5, 17번에 1, 18번에 2, 19번에 5. 이거 안 배웠어요. 네. 아, 여기서부터는 안 배웠었나? 에너지 전환? 네, 여기서부터는 해야 되는 거.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먼저, 네, 연력학만 정리를 먼저 하고, 질문 받고, 테스트 본 다음에 전기 에너지 전환 보고 갈게요.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했던 게 연력학, 열. 자, 열 배우면서 첫 번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온도와 열은 다르다는 거야.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온도는요, 어떤 물체의 차고 뜨거운 뭘 얘기한다? 정도. 어떤 물체가 얼마나 차, 얼마나 뜨거워, 차고 뜨거운 정도를 온도라고 하는데요. 이 온도 체계에는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지. 그치? 그 중에서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 체계가 뭐 있어? 뭐가 있어? 열의 아니 그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 체계가 뭐이니? 섭씨 온도와 하씨 온도는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 체계고요. 그런가 하면 분자의 아까 나왔지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 체계가 뭐야? 이게 바로 절대온. 그래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 이 K는요 2분의 3 KT거든요. 요거 상수고 이거 절대온. 그래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기반으로 만든 온도는 절대 온도다라고 해서 온도를 만든 체계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온도고요. 열은 뭐냐면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한 뭐니? 에너지. 그래서 열의 원래 이름이 뭐야? 열의 원래 이름 열, 에너지, 열, 양. 그래서 열의 원래 이름이요 열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열량이에요. 그래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스스로 이동한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거지 차고 뜨거운 정도가 열이 아니야. 그래서 네. 그러면 이러한 온도 체계로요. 서로 다른 두 물질의 온도를 쟀더니 온도가 달라. 그 온도가 다른 두 물질에서는요. 반드시 열에 뭐가 일어나니? 이동이 일어나죠. 맞아요. 그 열의 이동은요. 어디에서 어디로 일어난다?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열이 이동해서 결국은 두 물체의 온도가 어떻게 되니? 같아지는 거죠. 그걸 우리 뭐라 그러니? 열평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총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이동했어? 그게 바로 열이라고요. 알겠어? 그래서 결국은 뜨거운 물체는 열을 잃고요. 차가운 물체는 열을 얻어서 두 물체의 온도가 뭐해진다? 같아진다. 그 같아지는 순간의 온도를 같아지는 순간을 우리가 뭐라 한다? 열평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열평형이 될 때까지 열이 이동했는데요. 총 이동한 열의 양 어떻게 구하죠? Q는 C, M, 델타, T로 계산하시고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은 같다고 보시면 된다. 알겠어? 이런 방법으로 우리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열이 이동하게 되면 어쨌든 차가운 물체는 열을 받아요. 열을 받은 입자는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뭐해지고 멀어져서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던 부피가 커지는 뭐가 일어난다? 열팽창이 일어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열팽창. 그 열팽창은 기체의 열팽창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액체고 고체예요. 기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게 바로 뭡니까? 열기구. 그래서 네,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찌그러진 탁구공이 펴졌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기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거고요. 액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건 뭐 있어요? 수온 온도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액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거고요. 고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게 뭐가 있겠니? 그거 뭐이냐?
네, 열 팽창률이 다른 두 개의 금속을 붙여놨더니 한쪽을 휘었어요. 라고 하는 뭐가 있니? 다이메탈. 됐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온도 조절 센서 만들었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열들이 이동한다 그랬는데요. 열의 이동 방법. 몇 가지? 왜 몰라? 세 가지겠지? 뭐 있어? 대리. 대류, 또 전도. 네, 복사. 그 중에서요, 대류와 전도는 반드시 어떤 물질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매질이 필요한 열 전달 방법이야. 그 중에서 주로 전도는 어떤 매질을 통해서? 고체 매질을 통해서 열이 이동하는 형태고요. 대류는요, 액체나 기체를 통해서 열이 이동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복사는요, 어떤 매질 필요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형태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이 방법으로밖에 열이 이동할 수 없다. 알겠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열도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의 규칙성을 설명한 게 열역학 법칙 세 가지 배웠어. 열역학 법칙 중에 첫 번째가 열역학 제0법칙이야. 무슨 내용이야? 열평형. 열평형을 얘기하는 걸로요. A와 B의 온도가 같고 그 다음 AC. B와 C의 온도가 같다면 따라서 AC. A와 C의 온도가 뭐하다? 같다. 이거 얘기한 거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열역학 제1법칙이 제일 중요해. 열역학 제1법칙은 뭐에 대한 얘기야? 에너지도 보존된다. 그래서 열 에너지도 보존되기 때문에 기체가 열을 받으면 어떤 통 속에 있는 기체가 열을 받으면 그 받은 열량은 반드시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일하는 데 써. 이 얘기지. 그러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어떻게 알아? 뭐 보면 알아? 이 개놈의 새끼들.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기체의 운동 에너지지. 뭐 보면 알아? 절대 온도의 변화 보면 되잖아. 온도 변화. 되겠어? 그러니 내부 에너지를 온도 변화량으로 볼 거예요. 이 얘기야. 근데 온도 변화가 나와 있지 않죠. 우리가 열역학을 배울 때 쓰는 그래프는 압력과 부피 그래프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온도 어떻게 알아? PV는 꼬맹이들아 nRT T 어떻게 하냐고. PV 곱한 값으로 안다고. 어차피 얘는 일정할 거니까. 이거 뭐지? 그래서 온도 변화량은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으로 확인하시면 된다. 이 얘기였죠. 되겠어? 요걸로 확인하면 돼. 자, 그래서 PV 값이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 증가고요. PV 곱한 값이 감소하면 내부 에너지 감소고요. 그죠? PV 값의 변화가 없으면 내부 에너지 변화 없어. 이렇게 판단하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일을 했는지 받았는지 어떻게 표현해요? 일을 했다는 건 피스톤이 뚜껑을 밀고 나와서 기체가 있는 부피가 증가했다는 거잖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뭐 보면 돼요? 부피 변화량 보면 돼요. 부피 변화량 보면 돼요. 그래서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얘는 부피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부피가 뭐 한 거야? 증가. 그러니까 일을 했죠. 플러스 1. 이거는 부피가 뭐 한 거예요? 다 뒤져봐야 이씨. 부피 일정.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한 거야? 네, 1 받았다는 거죠. 마이너스의 1. 얘는 뭐예요? 네, 일정이에요. 그래서 한 일은 부피 변화라고 보는 게 맞아. 알겠지?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면 플러스의 1, 부피가 감소하면 마이너스 1.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열역학 제2법칙. 열역학 제2법칙은요. 실제로 열이 이동할 때는 항상 열은 어디에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만 가지 거꾸로 갈 수 있니 없니? 없어. 그러니까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정반응만 일어날 수 있고 거꾸로 가는 거 거짓말. 역반응은 불가능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실제로 화학 시간에 보면요. 내가 두 개의 수소 기체와 하나의 산소 기체를 100만 개쯤 놔둬. 그래놓고 막 전기를 흘려주면 얘가 미친듯이 물방울이 생기지. 근데 물방울이 막
많이 생기다 보면 지네들끼리 뭐하니? 충돌.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그래서 물방울이 생김과 동시에 물이 다시 뭐해? 분해되는 일도 동시에 발생해.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쓸 때 항상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만 바뀌는 정말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화투 같은 거 배우면 어느 정도 생성물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지네들끼리 충돌해서 생성물이 다시 반응 물질로 바뀌는 무슨 말은 역반응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 네, 이렇게 역반응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니? 역반응이 가능해요. 가역 반응이라고 해. 근데 열은 가역의 형태야? 아니죠. 역반응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건 뭐라 그러니까 비가역 반응이에요. 우주 만물을 보면 이렇게 가역 반응 형태가 많을까 비가역 반응 형태가 많을까? 대부분이 비가역이에요. 사람은 태어나서 점점 늙어가죠. 늙은 사람이 젊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나무를 태워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 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모여서 다시 나무가 되니?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비가역 형태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여러분 보시면 A가 B로 되는 건 가능하지만 B가 A로 되는 건 불가능해. C가 D로 되는 건 가능하지만 이게 거꾸로 갈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자연적으로 놔뒀을 때 스스로 변화하려는 이 정반응의 공통점은 없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은 태어나서 늙어지는 거고요. 나무는 태우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지만 그걸 거꾸로 돌릴 수는 없고요. 뭐 이런 것들. 가만히 놔뒀을 때 물질이 변하려는 변화의 방향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바로 연력학제 이 법칙이잖아. 물질을 놔뒀을 때요. 물질이 스스로 변하려는 그 방향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을 가만 놔뒀을 때 스스로 변해가는 그 방향은 모든 물질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해지려는 방향으로 모든 물질은 변해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질서해진다는 건 뭐야? 미친 듯이 아이들이 섞여서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열도요. 그 아이들이 무질서해져서 구별이 되지 않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의 온도가 뭐해지는 같아져서 누가 원래 뜨거웠는지 원래 차가웠는지 구별이 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무질서해진다는 걸 우리가 멋진 말로 과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물질은 변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한 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 그렇다면 열은요. 이런 식으로 항상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만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서 한쪽만 뜨겁게 가열해서 여기에만 열을 가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대쪽이 제일 차가우니까 열은 이쪽으로 빠져나가겠죠. 근데 그 빠져나가는 열의 흐름이 생겼을 때 그 중에서 하나의 열을 뽑아다가 나는 바퀴를 돌리는 뭐 할 거야? 일할 거야.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내가 준 열 중에서 일부는 일하고 일부는 밖으로 빠져나가죠. 연력학 제1법도 성립하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일부를 가져다가 일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 기관을 통해서 몇 퍼센트를 일하는데 제대로 쓴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열기관의 열보다 효율이다. 열 효율은 몇 퍼센트의 에너지를 일하는데 썼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것 중에서 얼마만큼 일했어?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제 같은 경우에는 100 중에서 40만큼만 일하는데 썼기 때문에 얼마? 0.4가 열 효율입니다. 네, 저 열기관의 열 효율은 0.4예요 또는 40%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걸 다르게 쓰면 사실은 Q1분의 Q1-Q2로 쓰면 되겠죠. 됐죠? 이걸 계산하면 1-Q1분의 Q2로 써도 무방하죠. 이게 열 효율을 구하는 다양한 모양이지만 사실 다 같은 얘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열도 일하는 데 쓰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다양한 에너지들을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뭐 시켜야 되니? 전환.
그래서 에너지를 전환해서 내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쓸 건데 인류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는 뭡니까? 전기 에너지예요. 이 전기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전환해서 쓸 거야. 그 중에서 형광등을 보면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냐? 비대 에너지. 되겠어? 세탁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꾼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다양한 형태로 전기 에너지를 전환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회로도상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 계산하는 방법 뭡니까? 비트. 개놈의 새끼들아. 전기 에너지 계산하는 방법이 비트야. V가 뭐야? 갑자기 여기서 불필요 나오면 전기 회로인데 전기 회로에서 전기 에너지 구할 때 V는 전압이야. 멍청한. I는 오메가 없이 V는 I야. 그거. I는 전류. 됐어? 오케이. 자, T는 네, 시간 중에서 뭐? 총 당연히 MPS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바로 전기 에너지 나와, 중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V 2A를 5초 동안 사용했어요. 어떤 꼬마 정도에 10V의 전압을 걸어서 5A의 전류가 흐르게 해서 5초 동안 사용하면 이 꼬마 정도는 100줄의 전기 에너지 사용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회로도에서의 전기 에너지를 비트로 계산해요. 비트. 알겠어? 자, 그러면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결정되겠죠? 되겠어?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중학교 3학년 시험 범위이기도 한 중학교 3학년이 전기 에너지의 전환이에요. 됐어요? 네. 6단원. 저번에 1학년 이거 1학기 시험 때. 1학기 때 했어. 그럼 우리 언니가 다 알아. 저 그럼 질문해 보도록 하자. 왔는데. 좀 흥해라, 좀 흥해라. 자, 보면은 회로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그 회로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저항이에요.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전기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할 건데 전기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항입니다. 자,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냐? 여기서 갑자기 전압이요, 전류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의지의 종류. 네. 일단은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금이니 은이니라고 하는 물질의 종류입니다. 또 길이, 또 당연적. 굵기, 담전적 이거죠. 네, 그렇다면 금이냐 은이냐도 다 모든 물질은 똑같은 두께, 똑같은 길이만큼 돼서 잘라놓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의 표준 저항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 물질마다의 표준 저항값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비저항이라고 하고 로라고 써요. 그러니까 비저항값이 1인회가 있고 비저항값이 0.1인회가 있으면 1인회보다 0.1인회가 저항이 작으니까 전류가 더 잘 흘러. 이런 뜻이야. 알겠어? 모든 물질들을 같은 두께, 같은 길이만큼 잘랐을 때 표준 저항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 말대로 저항이기 때문에 비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뜻이고요. 또 같은 물질이라도 길이가 길어질수록 네, 한번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값은 뭐해지니? 알고 싶어.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은 커지죠. 그래서 길이와 저항은 비례관계가 있고요. 이 새끼들이 다 시험 봤잖아. 단면적이 커질수록 저항은 그러죠. 저항은 작아지죠. 근데 저항을 결정하는 요소가 보면 4개인 거 알아? 아는데. 운동가? 이 연놈의 새끼들이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4개예요. 뭐라고? 태경아? 온도.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이렇게 4개인데요. 그럼 선생님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거 방향의 상황에. 달라요. 그때 다른데요. 만약에 돼서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도 커진다면 얘는 도체입니다. 근데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값이 작아진다면 얘는 부도체나 반도체입니다. 물질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회로도는 도체로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높아
저항이 커진다. 그래서 요거 사용할 거고. 그래서 그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면 그 물질의 실제 저항값은요 비저항에다가 그래서 근데 온도에 따라 물질의 비저항이 달라지니까 그 온도에 맞는 비저항에다가 단면적분에 기계하시면 실제 저항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온도에 맞는 비저항에다가 단면적분에 기계하시면 합성 저항값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저항은 결정됩니다. R이 저항을. 네, R 저항. 와, 저 새끼. 저거는 진짜 레지스턴스의 약자거든요. 저항입니다. 그래서 저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도에 따른 그 물질의 비저항 값에다가 단면적분에 기계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저항을 결정하는 인자고 그러한 결정된 저항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저항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첫 번째 저항 R호는 3옴이래요. 두 번째 저항 R2는요 6옴이래요. 거기에다가 18V의 전압을 걸었대요. 라고 하는 첫 번째 회로도와 여러분들은 회로도를 다 알고 계시니까 왜 반응이 안 좋아? 제 시험 범위. 너 뒤져 이 새끼야. 자, 저항을 이렇게 연결해요. 이거 저항이 무슨 연결? 그렇죠. 이제 말아먹지 마셔야 하는데 중3 때 똑같은 게 또 나와요. 자, 3원, 6원, 18V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회로도는 저항 두 개가 무슨 연결되어 있냐면 저항의 진열 연결 회로도고요. 오른쪽 회로도는 저항의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 회로도예요.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만 다르지 그 안에 있는 저항의 종류와 전체 전압은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회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압도 아니고 전류도 아니고 저항의 역할입니다. 회로도에서의 저항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회로도에서의 저항은요 뭔가를 배분해주는 역할을 해요. 뭔가를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나눠줄 때요 회로도가 진열이냐 병렬이냐에 따라서 나눠주는 물질이 다릅니다. 자, 회로도가 진열일 때요 뭐는 똑같아야 되죠?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저항. 그렇구나. 말하고 많이 했네. 전류. 전류가 맞죠. 전류는 맞죠. 전류가 한 개를 갈아서 가는데 어떻게 전류가 달라지냐 이 새끼들아. 전류는 일정하죠. 그럼 전압을 나눠갔죠. 이 개놈의 새끼야 좀 그냥 가만히 있어. 어차피 모르잖아. 그러니까 말아드셨겠죠. 자, 전압을 나눠갔는데요. 이 전압을 나눠가는 기준이 바로 뭐라고? 저항이에요. 됐어? 근데 오만도씨가 얘기했어요. 전압과 저항은 무슨 관계가 있다? 저항과 전압은 무슨 관계가 있다? 비례. 기대. 누구 하나 우수한 아이들이 없어서 참 수준이 일관되다, 그치? 부인은 아니야, 그죠? 네, 여기서 전류를 일정하게 하면 저항이 클수록 전압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항과 전압은 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저항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2죠. 그럼 전압을 몇 대 몇으로 나눈다는 거야? 1대 2로 18V 나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쓰는 첫 번째 전압 이걸 틀리는 게 너야. 이 첫 번째 전압 몇 볼트겠니? 6볼트죠. 두 번째 전압이 몇 볼트겠니? 12볼트죠. 멍청이더라. 그러면 전류는 I1 구해봐. V는 IR이니까 I는 R분의 V죠. 그러니까 I1은 R5분의 V죠. 그럼 얼마입니까? 2A. I2 얼마입니까? 2A. 가짜 이 새끼야. 그래서 회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항의 역할인데요. 직렬 회로도에서는 저항이 전압을 비례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네, 이걸 얘기한 게 직렬 회로도고요. 병렬 회로도는요, 뭘로 갈까요? 전압. 전류를 나누는데 저기서 전압 나눠잖아요. 와, 응용력 제로 저 병신. 야, 가다가 길이 둘로 나뉘니까 흐르는 물살이 둘은 아니잖아. 전류가 나요. 그럼 전압은 어떻다는 거야?
전압은 같다는 거죠. 얼마나 같을까요? V1이 얼마일까요? 지랄한다. 18까지 나이어 진짜 오래됐어. V2 얼마일까요? 18분에서 우리가 회로도 배우면서 병렬 회로의 장점은 뭐냐? 독립된 회로다. 전압은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 집은 항상 모두 다 병렬 연결이니까 220V 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받아들여. 그랬을 때 보면 봐봐. 오면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병렬 회로에서는 저항이 전류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면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저항과 전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 반비례.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작은다. 그러니까 반비례하게 나눴을 거야. 저항비가 몇 대 몇이니? 저항비가 몇 대 몇이니? 1대 2죠. 그럼 전류를 몇 대 몇으로 나눴을까요? 1대 2. 너는 선행할 때가 아니고 산수를 좀 어떻게 할까? 저항비가 1대 2니까 전류비는 2대 1인 반비례로 나눴다고요. 말기 알아들어야죠. 그럼 꼬매가 구해봐. I1 얼마니? 여기 6A. I2 얼마입니까? 3A죠. 그래서 2대 1 맞죠? 그러면 여기에 전류 몇 A냐? 네. 여기에서 가다가 이쪽으로 6A 주고 이쪽으로 3A 줬으니 처음에 9A 있었죠. 와 힘들다 진짜. 병신들 데려다가 내가 물투를 한다. 납득? 이런 거 되죠? 자 근데 사실은 얘네들이 꼬마 정보입니다. 이게 꼬마 정보. 이런 저항을 가진 꼬마 정보예요. 그럼 꼬마 정보를 같은 저항을 가지고 있는 꼬마 정보를 연결법만 다르게 했어. 자 그랬을 때 꼬마 정보 누가 제일 밝을까요? 라고 하는 밝기를 물어봐요. 그럼 꼬마 정보의 밝기를 뭐가 결정할까? 전압. 지랄. 전기. 지랄. 저항. 지랄. 예. 전압과 전류. 꼬마 정보의 밝기는요. 누가 더 전기 에너지 많이 비대로즈로 전환했느냐 아니야? 네. 그러니까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결정하겠죠. 때가 쏙 비트가 결정하겠죠. 이 멍청이들. 그게 중성능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내용은요. 이 중에서 꼬마 정보의 밝기 누가 더 밝은지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이 꼬마 정보의 밝기라는 건 비대너지를 얘기해요. 누가 더 비대너지를 많이 냈니? 이 얘기잖아요. 그럼 비대너지가 많이 전환됐다는 얘기는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가 더 전기 에너지 많이 썼니? 라고 하는 거 비트로 계산하면 되겠죠. 됐어? 네. 근데 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애는 10초 동안 전기 에너지 10을 비대너지로 바뀌었대요. 어떤 애는 1초 동안 10의 전기 에너지를 썼대요. 누가 더 밝아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죠. 그러니까 10초 동안 계속 10초를 눌러줬어. 미스. 한방 미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1초 동안 1줄의 전기 에너지를 비대너지로 썼다는 얘기고요. 얘는 1초 동안 10줄의 전기 에너지를 비대너지를 바꿨기 때문에 얘가 10배 밝아요.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총 전기 에너지가 아니고요.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요. 그래서 그러니 이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시면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전력.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고요.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력을 구하는 시간 여러분들 보이시죠? 뭡니까? VI예요. VI. 그래서 이 VI가 큰 애가 더 밝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꼬마 정보의 밝기는 전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류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전력이 클수록 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꼬마 정보의 밝기를 비교하라는 얘기는 전력 비교하라는 얘기죠. 그 전력은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알겠어? 그 전력을 VI로 계산하는데 나 머리 있어. V는 머리가 없구나. 그러니까 V 자리에 이거 집어넣어도 한 번이지. 그럼 집어넣어봐. I 제곱 I 전력 구하는 또 다른 식이겠지. 머리가 있다고 쳐. 그러면 I는 R분의 V니까 I 자리에 이거 집어넣어도 합법이야. 그러니까 뭐야? R분의 V 제곱이 전력 구하는 또 다른 식이야.
자, 우리 언니는 시험도 봤는데 와 새롭다. 완전 망했다니까요. 여기 잔뜩 있는데? 야 너 왜 입다 물었어? 너 흥했어? 저 최초 80년대 나왔어요 저거 지금. 아니 근데 쌤이 문제를 이상하게 냈어요. 전기세 구하래요 전기세를. 전기세를 아니 근데 구할 거야, 아니 이제. 근데 아니 우리도 이제 전기세 구할 거야. 근데 전기세를 막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이사를 꼬아내가지고 한 달 동안 쓰는데 막 당연히 전기세를 한 달 동안 쓰고 되지. 아니 근데 늘리지만 하면 돼. 아니 근데 시험에 A표가 있는데 막 하루 중에 9시간은 그냥 일반 그걸로 돌리고 나머지는 막 절전 모드로 돌리고 하루 2시간은 과부하 모드로 돌리는데 다 전기세가 달라요 그거마다. 당연하지. 아니 미칠 것 같아. 당연하지. 아니 그거를 너, 5점짜리를 너 냈는데 학교가 어디지? 저 오남이요. 오남이 원래 그런 수준이 아닌데. 아니 그 젊은 쌤이 한 명 장애가 오셨거든요. 진짜 개떡같이 내요 진짜로. 똥오줌을 못 가리네. 아이들 수준을 봐야지. 쌤이 심지어 그 수행평가 칠 때 뭐 나오는 줄 알아요? 구리건이랑 플라스틱건 놔두고 여기다가 추워 떨어져서 이게 늦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전자기도. 그거를 막 루트 몇 가지 세워가지고 그거 몇 벤치를 구하래요. 그래가지고 앞면은 기본 문제 냈어가지고 하나당 1점씩 두고 뒷면은 하나에 10점 줘가지고 앞면 맞추고 뒷면 맞추고 둘 중에 니네가 골라서 맞추려 했거든요. 저 뒷면 맞췄어요. 짱이죠. 그게 그거야? 찍어서 맞췄어요. 쌤이 그래가지고 프리마다 혹시 찍었으니까 5점만 주겠대요. 근데 앞면도 다 맞췄어요. 자, 그래서 절벽과르시 P는 VI 됐어. 나머지는 VI의 변형 I제곱R R분의 V제곱 됐어. 자, 그래서 꼬마정구의 밝기는 전력이다. 전기의 에너지를 누가 더 많이 쓰고 있느냐 이 얘기다. 자, 그러면 우리는 A, B, C, D 중에서 누가 더 밝은지를 전력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느낌상 찍어. 누가 제일 밝을 것 같아? 그 느낌상 찍는 거 우리 언니 시험 보면 찍어. 누가 제일 밝을 것 같냐? 직렬, 병렬. 저 진열이잖아요. 직렬, 병렬 해볼까요? 자, A, B, C, D 보이죠? A, B, C, D 예, 3호, 6호, 3호, 6호. 만약에 저항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얘네들은 같은 밝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지도 해보시고요. 전력을 구할 때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전력을 계산합니다. 자, A 같은 경우에 보이시죠? 6V 2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전력은 12이죠. 전력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12만큼 밝아요. 이런 뜻입니다. 되겠어? 자, B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는 12 곱하기 2니까 24와트만큼의 밝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됐죠? C 같은 경우에는 보이십니까? C는 18 곱하기 6, 얘는 18 곱하기 얼마입니까? 3이에요. 그래서 얘는 얼마입니까? 54와트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108와트입니다. 넘사벽이죠. 직렬 회로에 비해 병렬 회로의 밝기가 넘사벽으로 밝습니다. 그래서 병렬 회로 쪽의 밝기가 훨씬 밝습니다. 병렬 회로 중에서도 누가 밝을까요? C요. 왜일까요? 병렬 회로는요 전압 운동을 해요. 그럼 밝기를 결정하는 인자가 뭐겠어요? 전류겠죠.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크기 때문에 더 밝습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 제일 밝은 건 병렬 회로에서의 저항이 작은 애예요. 제일 밝아요. 됐어? C, D, 그 다음이 B, A 이 순서예요. 병렬 회로의 밝기가 월등히 밝다는 얘기고 직렬 회로의 밝기가 어둡다는 얘기고 병렬 중에서는 저항이 작은 애가 밝다. 왜? 전류가 클 거니까. 됐어? 그럼 직렬 회로에서 누가 밝습니까? 저항이 큰 놈이 밝습니다. 왜요? 직렬 회로는 어차피 전류는 같은 거잖아. 전압이 커야 되지. 근데 직렬 회로에서는 됐어? 저항 비율이 전압 비율이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되잖아요. 되죠? 그래서 직렬 회로에서는 저항이 큰 쪽이 밝은 거고요. 병렬 회로에서는 저항이 작은 쪽이 밝은 거다. 알겠냐? 내 결정하는 인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꼬마 정보의 밝기
보니까 어떻게 결정되는지 전력이라는 것과 전기 에너지 차이 봤어요. 전기 에너지는 총 시간 동안에 사용한 에너지고요. 전력은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전기 에너지는 비트로 계산하고요. 전력이라고 하는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VI로 계산하는데 그렇다면 얘는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잖아요. 그죠?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는데 전력에다가 여러분들 시간 중에서 초를 곱하면 이게 바로 전기 에너지. 그래서 근데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1시간, 2시간 이걸 곱하면 이게 바로 전기세에 내는 전력량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세 낼 때 초단위로 계산하기에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차이점은 둘 다 에너지라는 건 공통점인데 사용한 에너지라는 건 공통점인데 전력에다가 초를 곱해서 계산한 실제 전기 에너지의 단위는 줄입니다. 그래서 근데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아이의 단위 전력량의 단위는 줄이 아니죠. 뭡니까? 와트시입니다. 와트 전력 단위에다가 시간이기 때문에 시. 그래서 와트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에다가 초를 곱할 거냐 시간을 곱할 거냐에 따라서 같은 에너지지만 단위가 다르고 숫자의 크기가 다르다.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1와트시의 크기가 얼마나? 몇 줄? 구겨. 시간. 1시간은 몇 초? 그렇죠. 3,600줄. 좀 생각하자.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실제로 전기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은요 전 세계 수출하기 위해서 모든 전기 제품은 규격 표시를 합니다. 그 규격 표시가 뭐냐면 100V, 200W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무리 작은 아이들라도 꼬마 정부라도 이게 표시되어 있는 전기 제품들만 서로 수출 수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여기서 100V라는 건 뭐냐면 얘는 100V 전압에 연결해 줘야 돼 라는 정격 전압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00V에 연결하면 나는 1초에 200줄의 전기 에너지 써! 라고 하는 얘가 바로 소비 전력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력이라고 하는 건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 거니까 얘가 200이고 전압이 100이기 때문에 전류 얼마 흐른다? 2A의 전류 흐르는 회로도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류의 값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00업치 V는 뭐예요? IR이잖아요. 근데 V는 100V이고요. 전류는 2A예요. 그럼 저항 얼마입니까? 50ohm이라고 하는 저항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애들 중에 꼭 말 안 듣는 애들 있죠. 100V에 꼽으라고 했는데 꼭 100V에 안 꼽는 출구 같은 애들이 있어요. 저 새끼 그렇게 보이잖아요. 100V에 안 꼽고 200V에 꼽습니다. 그러면 얘는 몇 와트가 될까요? 얼마? 망가지든 어쨌든 일단 흐르고 망가지겠죠. 얼마일까요? 400. 이것도 시험 보는 우리 언니는 시험은 봤지만 그쵸? 얼마일까요? 400. 얼마냐 딸애? 너의 느낌? 괜찮아? 애들이 나보다 잘할 거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 다 같은 수준이야. 안심이 돼? 참고로 저거 답 400이 아니거든. 8. 아닌데 800. 1600. 800 아니야 800. 누구다 내용이야? 누구다 내용이야? 제곱해가지고 얼마 나오니까? 800원. 1600은 아니야. 왜 이렇게 커져요? 전압이 2배 커졌기 때문에 저는 전력도 2배 커질 거라고 생각을 미친놈을 했는데 2배가 아니고 2의 제곱배 커지네요. 그죠?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제가요 100V에 꼽으라고 했는데 200V에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건 뭘까? 뭐? 전하고 변하지 않다고? 저항이야. 말 실수. 잘못 표현하다. 아 진짜요 근데. 아 진짜인데. 엄마한테 전화해서 저기 코 중둥이 2, 3반으로 보내줄게. 와. 자, 뭐는 바뀌지 않니? 저항은 안 바뀌어요. 아 그럼. 이미 도선을 만들 때 굵기와 길이가 결정당해 있기 때문에 얘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입니다. 그럼 몇 암페어가 흐른다는 얘기야? 4암페어가 흐르고요. 전압이 2배로 커지는 순간 따라서 전류가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이어야 되는 얘는 얼마가 나오니? 800W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2배 커지면 그래서 전력은 2의 제곱만큼인 4배 커져요. 그러면 이걸 300V 뽑으면 이게 되겠니? 300V 뽑으면 몇 배 커지니? 그렇죠. 300 제곱이니까 9배 커지겠죠. 됐어. 그래서 9배 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1800W가 흐를 수밖에 없다. 알겠어요. 그러니 이게 시험 거면 네? 틀릴 구석이 없었는데. 800이 했어요. 근데 뭘 틀는데? 그 전기세 2개 드렸어요. 자, 아 하나 드렸어요. 그럼 봐봐. 5점 나갔어요. 5점. 그러면 나는 제대로 뽑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를 됐어. 이런 꼬마 정도 5개를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인 30일 동안 매일 썼어. 네. 아 실. 그럼 돈 내야 될 거 아니야 저기세. 그럼 내가 쓴 에너지만큼 돈 내야지. 이때 계산할 때 에너지는 전력량으로 계산한다고. 전력량 계산해봐. 얼마 나와? 시간. 전력량만큼 돈 내야죠. 내가 쓴 에너지만큼. 전력이 얼마예요? 전력이 200kg. 아. 5만. 바로 하는 근데 그 동계산 전력량이 얼마냐고요. 돈은 나중에 하자고. 5만. 자, 그럼 다시 당연히 200W짜리 꼬마 정도가 무려 5개 있어요. 그렇죠? 하루에 매일 3시간씩 30일 동안 썼어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한 전력량이 얼마입니까? 9만 와트 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꼬마 정도 하나만 계산해도 숫자가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공세에 지우고 뭘로 쓸 거야? 90kW 시당으로 해요. 그래서 전기세 계산할 때는 킬로와트 시당으로 계산해서 돼요. 우리나라는 1kW 시당 뭐 100원이라고 칠까요? 그럼 얘는 얼마 내는 거야? 이 꼬마 저거 하나 쓴 것만 9,000원이야. 저 바로 네. 어디서 반올림을 해? 어디가 반올림해? 킬로와트로 계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냥 1,000원 드세요. 1kg 드신 건데. 그러니까 1000W시가 1kW시야. 근데 예를 들어 9만 10, 9만. 네, 반올림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소수점 단위로 동계산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몇 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여기다가 1kW 시당 얼마다라고 하면 그거 때려 곱하시면 전기세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배웠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까지는 납득하겠어? 네. 하겠어? 오케이. 자, 정리해야지. 자, 그 못 배운 걸 하죠. 이제 배운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자, 84페이지부터. 자, 83부터요. 야, 85는 프로 아니야? 83부터 86까지! 10분. 와, 이제 반말하기로 했어? 아니 10분 안에 끝내. 아니 뭐를? 풀 수 있어요? 83부터 86까지. 네, 혹시 여분의 지우개가 여기 안 돼. 어? 여분의 지우개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는 저번 주에 여분의 내 책 가져다가 아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안 가져올 생각을 하냐? 꼭 참고 책이 있는데 아 이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빨리 그거 10분 안에 해결해. 와
얘기를 중2 때 하지 않았어? 아니 근데 아까 안 했잖아. 그게 뭐예요? 내가 해야 되거든? 그렇지. 네. 뭐? 뭐가 뭐냐는 거야. 정덕이? 처음 들어보는데. 아 처음 들어보지. 네. 신기하다. 처음 들어보는 것도 신기하다. 진짜 진짜 처음 들어.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어 전동기. 아 전동기요. 잘못 들었어. 아 제가 기가 안 좋아가지고. 필라멘트가 뭐예요? 필라멘트가 뭐냐면요. 그 백열전구에 이렇게 아, 이 개새끼들은 진짜 이렇게 있는 거 아니 이건가? 맞아요. 그거 필라멘트예요. 분필가루가 분필통에다 넣고 없는 주제에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쓰면 되지. 어디서 타박이야 이씨. 저는 한 번도 뭘 한 적이 없는데. 네가 계속 뭐라고 했거든? 아 죄송합니다. 배고프다고? 네. 밥 안 먹었어? 네. 야 빨리 풀어. 우리 애들 밥 먹으러 가게. 진짜 모르겠는데. 질문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어차피 안 해도 그냥 해. 뭔데? 80 진짜 모르겠다. 어. 16쪽에 86쪽에 전류의 자기 작용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각종 에너지를 전하는 장치가 뭐예요? 어디에 있는 거야? 1번이요. 뒤질래? 아니 진짜 모르겠어. 지금 얘기한 거잖아 이 새끼야. 아니 생각해. 전동기. 오. 아 쟤는 약간 좀 맞아야 되겠다. 지금 1번이라는 사람이 꼭 들어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게 돌리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어? 아, 어? 네. 맞아요. 회전하는 건 모두 다 돌리는
반도체가 왜 싫어? 상대성의 파이. 상대성 이론은 안 해. 반도체에 많은 물리 있으면 좋겠다. 왜요? 그게 제일 싫은 거. 반도체가? 그나마 할. 그래서 반도체는 그래서 그냥 수치로 뺄 거야. 어려운 것도 없고.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저 새끼를 어떡하지? 저걸 자연학과 실험을 해? 저걸 데리고. 다 했어요. 네. 지아야 다 했지? 자, 이렇게 83페이지 19번에다 뭐 4번에다 뭐 마음에 잡을 아, 네, 다음 답이 뭐예요? 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야? 19번에 5, 4번도 5 3번 5 아니야? A를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전기의 에너지는 기억이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죠. 에너지 효율은 A가 B보다 크다. 그림은 전격전압에서 같은 밝기를 내는 조명기구에 같은 밝기를 내는 소비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같은 밝기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에너지 효율은 A가 B보다 왜요? 같은 전압이잖아요. 같은 전압에서의 에너지 효율은 A가 B보다 크다가 왜 틀려요? 소비자들이 A가 C보다 큰데 밝기가 같으면 A가 효율이 아니 니은 네. A가 B보다 크다가 왜 틀려? 똑같은 전압을 공급하는데 얘는 40W야, 얘는 10W야. 실제로요, 똑같은 전력을 공급하는데 전력을 이제 50 공급했다고 쳐. 근데 그 중에서 A 고가적으로 40만큼을 빚내는 데 쓴 거잖아. 아. B는 10만큼만 빚내는 데 쓴 거잖아. 네. 그럼 효율은 A가 더 높은 거 아니야? 아 그렇네. 우와. 혜경아, 이제 이해 못했어요. 50만큼의 에너지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A는 그 중에서 다시. 40만큼을 비대너지로 주는 그러면 어? 내가 이상한 거야? 너네가 이상한 거야? 아 제가 이상. 일단 너네가 엄청 이상한 건 맞아. 인정? 오케이. 아니 근데 근데 아니요. 이상한데. 잠깐만. 전격 전압에서 그림은 전격 전압에서 같은 밝기를 내는 조명. 같은 밝기. 40W하고 10W가 왜 같은 밝기지? 같은 밝기를 내는 조명 기구가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압을 줘서 얘는 40W를 줘서 밝기를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니은 틀렸는데요. 그렇죠. 네, 이거 틀렸어. 같은 밝기여야 돼. 밝기가 다르다는 게 아니고 밝기가 같아야 돼요. 그럼 얘는 40중 거쪽에서 비대너지 10 만드는데 B는 10중 거쪽에서 10 만들어요. 이 뜻이네요. 네, 밝기가 같다는 얘기네요.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하면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는 B가 C보다 크니 라고 했어요. 당연히 크겠죠. 이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3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4번에 3, 20번에 5, 21번에 2. 네, 직류 전동기가 뭐예요? 전동기가 뭔 줄 알죠? 네, 돌아가는. 네. 자, 전류가 흐르는데요.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면 직류.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면 교류. 그래서 그 직류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동기가 직류 전동기. 그런 얘기. 되겠어요? 네, 직류 전류에 의해서 회전하게 만든 전동기. 방향을 바뀔 거면 되는데 쓰고. 응? 방향은 왜 바꿔요? 언제 바꿔요? 뭐 할 때 바꿔요? 뭘 바꾸는데? 누구의 방향?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뀐다는 뜻이야. 네. 우리 집에서 쓰는 전류가 교류전이죠. 아 교류 교과서로 태극신 거예요. 네, 그 교류전화. 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교류 전류를 이용해서 돌리는 전동기가 있고요. 회로도에 있는 직류 전류를 이용해서 돌리는 전동기가 따로 있어요. 구조가 달라야 돼요. 이해돼요? 하겠어요? 네, 우리는 아직 그 구조까지는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직류 전류를 이용한 전동기냐, 교류 전류를 이용한 전동기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과서 책에서 배운 건 직류 전동기예요. 그렇다고요. 자, 85페이지. 자, 1번은 P 델타 V, 2번은 10의 5승, 3번은 이상기체, 4번은 순서대로 동글 X 동글. 뭐야? 5번에 연력학 제2법칙, 6번은 순서대로 X 동글 동글, 7번은 Q1 Q 원분의 Q2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1 Q 원분의 Q2 요거랑 같은 의미면 됩니다. 자, 9번은 영정이 넘김, 1번 전기, 2번 순서대로 니은, 디귿, 기역, 3번은 길이, 4번에 1번은 디귿, 2번에 니은, 3번에 기역, 5번을 계산해봐야 돼. K 5분 안에 T분의 W. T분의 W 하셔야죠. 전력이야. 네, 이렇게. 얘는 얼마입니까? 1000이니까 1kW씩. 되겠어? 네, 여기까지인데 이제 질문 받을게요. 앞에서부터 봐. 내용 설명은 쭉 정리해 드렸어. 74, 75에서 제가 해야 될 게 있을까요? 75, 7번이요. 75, 7번. 75에 7번이 어디 있어? 아, 9번? 아, 85, 7번. 아, 그럼 74, 75에는 질문 없어. 이제 넘길게. 76페이지, 77페이지에서 질문. 1번. 1번? 맞아. 네. 77페이지 1번 보시면 그림은 단열된 실린더에 들어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를 가열하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 이상기체의 압력을 일정하게 자, 이상기체에 공급한 열량을 Q 이상기체를 가열하는 동안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라. 그런데 꼬맹아 압력이 일정해야 돼. 그럼 밖에 기압이 몇 기압이야? 1기압. 그래서 네, 뭐 축까지 있으니까 1기압보다 더 크지만 그냥 1기압으로 보시면 안을 뜨겁게 하면 안은 뜨거워지니까 기압이 커지겠죠. 그러면 얘가 다시 1기압이 될 때까지 밀고 가. 또 뜨거워지고 또 1기압이 될 때까지 밀고 가. 그래서 항상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열량을 일정하게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뜨거워질수록 압력을 일정해야 되니까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그죠?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어. 이때 기체의 온도는 일정하니 라고 했는데요. 얘는 연력학 제1법칙으로 푸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연력학에서 했던 제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고요. 자, 델타 U는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고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에 비례해.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얘는 계속 열을 Q만큼 계속 가열하고 있어요. 계속 가열하고 있는데 온도는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으니 압력과 부피의 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지 온도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압력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일정. 자, 그러면서 부피는 뭐합니까? 증가. 알겠습니까? 그럼 온도가 뭐합니까? 증가. 이해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증가합니다. 자, 니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Q입니까? 라고 하면 꼬맹아 실제로 얘는 압력을 일정하지만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증가했어.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 편하게 Q라고 하는 걸 100이라는 열로 환산해보자. 그러면 그 중에서 내부 에너지가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20을 썼다고 치자. 그럼 일할 수 있는 양은 얼마? 85죠. 그러니까 가열한 열과 한일의 양이 같을 수는 없어요. 내부 에너지 증가해야 되니까. 지금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증가하죠.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되겠어? 이렇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78, 79페이지. 네. 넘길게요. 80, 81. 16번 보시면 그림은 해양과 지표의 물이 증발하여 구름을 만들고 구름은 비가 돼서 해양과 지표면 되돌아옵니다. 물의 순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맞는 거 찾아라 그랬는데 수증기는 잠열, 그래서 수증기가 물방울 되는 액파열. 되겠니? 수증기는 잠열을 저장한 상태로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바다에서 물이 수증기가 될 때 뭡니까? 기와열 흡수. 맞아? 그래서 기와열을 흡수한 상태로 수증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열을 흡수한 상태. 그래서 수증기가 존재하다 맞는 표현이고요. 가열된 공기는 대류에 의해 상승하여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라고 하는데 자,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온도가 뭐해지니? 낮아지면 가지고 있는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가지고 방출하면서 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기상현상의 근본적인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다. 맞는 얘기. 이건 중학교 3학년 내신에도 나와요. 그래서 기억 띠은 5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82, 83 질문할게요. 네. 넘길게요. 84, 85 질문. 85, 7번이요. 85, 7번이요. Q는 고온의 열원에서 Q1을 흡수하여 저온의 열원으로 Q2를 방출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엔진이라는 열기관에서요 여러분들이 Q1이라고 하는 100만큼의 열을 발휘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는 바퀴를 돌리는데 사용하고요. 일부는 똥꼬로 나간다 그랬어요. 됐어? 그러면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얼마니? 라고 하면 내가 준 것 중에 얼마만큼 빼냈냐죠. 됐어? 근데 이 20은 100에서 80을 빼도 나오죠. 됐어? 그래서 얘는 Q1분의 Q1-Q2로 보는 게 맞고요.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Q1분의 Q2로 쓴다. 이런 얘기야. 어디에서 놓쳤어? 이거 계산하는 건 되죠? 이렇게? 네. 어디에서 놓쳤어? 저요? 이상하게는 저 Q1분의 Q1-Q2는 Q1분을 안 썼어요. 그냥 Q-Q를 썼어요. 뒤져 이씨. 자, 이런 것들이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86페이지 질문. 납득? 되겠어. 자, 그러면 잠깐 책을 덮자.
1시에 시작. 근데 어떻게? 1시간에 회의를 끊는지. 그러면 최소 3시 반까지 할 수 있잖아. 아 수업 전에 나와. 수업을 먹으니까. 목요일 날 1시. 쉬고 일단 하시면 됩니다.
시간 모자란 사람 없어? 자, 볼게요. 소설 1분 중에 자, 1번부터요. 1번은 압력 부피 변화량의 곱. 자, 2번은요. 기체의 열을 가하면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내용은 위쪽 줄에, 한 일은 아래쪽 줄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또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가 기억이고요. 부피가 팽창하면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하게 됩니다. 3번은 3,000, 4번은 8,400, 5번은 12,600, 6번에 가, 7번에 나, 6번에 가, 7번은 가나 또는 나, 8번에 기니디, 9번에 3, 10번에 3, 자 11번은 안 했고요. 12번에 가, 자 13번은 3번, 14번에 5번, 15번 5번, 16번에 1번, 17번 순서대로 X 동글 20번에 0.4. 여러 문제 봤어요. 8번에 뭐라고? 8번에 8번은 기억 니은 디귿. 그럼 여러 문제 중에서 서연이 제가 17이요. 17, 준호 저 세고 있어요. 지아 17. 태경 마징의 수를 11번 떼보세요. 19개로 세면 돼. 아, 19개 수준 17이요. 17. 저 16개. 그럼 틀린 거 잠깐 보고 잠깐 끊을게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있어? 이건 돼. 넘길게요. 6번부터 11번. 여기도 돼. 자, 12번부터 15번. 지금 녹색이랑 이거예요. 14번은. 녹색바람이 뭐냐면요. 실제로 14번이 15번 그림으로 설명되는 거죠. 자, 14번, 15번이 같은 맥락의 내용을 묻는 거고요. 그게 바로 연력학 제일 법칙인데 Q는 델타 U 플러스 W라서요. 외부로부터 열의 출입이 없을 때, 단열되어 있을 때. 그래서 기체 부피가 팽창하는 이유가 압력 때문이라면 부피는 팽창했어요. 그래서 팽창했기 때문에 한 일이 있다고 치자. 그럼 반드시 내부 에너지는 뭐 해야 되니? 감소. 그래서 실제로 산을 타고 올라가면 급격히 압력이 낮아져요.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증기의 부피가 급격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때 수증기의 부피를 크게 하는 건 열이 아니고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피가 커집니다. 그랬을 때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일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니까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연결해서 구름이 생기는 현상이 단열 현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산을 넘어오면 거꾸로 될 일이 많습니다. 산을 넘어서 내려갈수록 거꾸로 압력이 높아집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수축하죠. 단열 수축이 일어나요. 단열된 상태로 부피가 감소하는 단열 수축이 일어나죠. 그러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뭐하겠니? 증가하면서 공기가 뜨거워지는 현상을 높새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단열 팽창, 단열 수축을 해당되는 얘기고 거기에서 콜라병 따는 건 단열 팽창을 얘기해요. 순간 콜라병이 뚜껑에 눌렀던 압력이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기포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그래서 기포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때 병이 시원해집니다.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15번 그림입니다. 그래서 근데 14번의 기억 보기는 압력 bab석은 압력을 높여서요. 그래서 부피를 압축시키는 게 아니라 끓는 점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단열 팽창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부터 20번까지 질문. 네, 되겠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만 끊었다가 질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